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 질환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진 않을까. 최근에 환자를 보면서 비슷한 사례를 겪다 보니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인 성형 또는 소음순, 질성형, 이쁜이, 요실금, 기타 등등의 성감 관련한 레이저가 됐건 시술이 됐건 이러한 시술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한 환경에서 가장 나이스한 선생님한테 치료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하기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제대로 된 내용도 있겠지만 또는 홍보성 글에 감추어져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시술을 받는 경우에 오늘은 병원보다는 각각의 제가 느끼는 전문과별 선생님들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 산부인과, 제일 많이 이러한 시술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에 대해,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그냥 기타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타과라면은 지금 미리 말씀드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그리고 성형외과를 제외한 모든 과, 예를 들자면 정신과도 될 수 있고 정형외과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가정의학과도 될 수 있고 기타 등등이 시술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 기타라고 분류되어 있는 과 선생님들에게 병원을 찾아가시는 건 물론 이러한 시술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도 분명히 시술이고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방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가 갑자기 내진대에서 시술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 자체는 좀 더 제대로 된 정식 수술은 아닐 거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의 개인적인 실력을 떠나서 그분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수술방에서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느냐, 수술방에서의 어떤 감염 관리라든지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 물론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를 득한 다음에 따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늘상 이루어지고 하는 것처럼 무슨 공식대로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 중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다 보면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수술실에서의 감염 정책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배워서라기보다는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러한 시술을 하는데 정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감염이라든지 주의장기 손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수술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만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을 받는다. 질성형을, 이쁜이를 많지 않겠죠.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정신과는 아닙니다. 제가 과를 좀 논하긴 뭐하지만 그냥 수술실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본인의 홈페이지에 마치 이렇게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처럼 시술을 하고 환자를 몇 주간 고생을 시켜서 결국에는 농양을 만들고 대학병원에 갔다가 저한테 다시 보내줘서 제가 그걸 완치시키는 그런 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완치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한 겁니다. 기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비뇨기과나 성형외과가 되겠는데요. 이들 둘 분들은 수술실 경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외음부에 있어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미적 감각, 얼굴을 접하고 그로 인한 많은 고민과 수술 테크닉을 익힌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소음순이라든지 외음부 대음순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시술하는 것은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인 저 같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내부적인 건데
우리가 이러한 시술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감에 관련되는 질성형, 이쁜이 수술, 이러한 시술들 또는 주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여성의 출산 관련한 손상이나 또는 노화 이러한 것들이 관련됐고, 방금 말씀드린 출산이라면 출산에 대한 경험, 아이를 분만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임신 중부터 시작해서 출산 분만 과정에 겪어지는 다양한 문제점, 또 출산 시 생기는 손상들,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질각 내 근육, 점막, 회음부 관련한 다른 조직들의 손상,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 경험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런 점에서 좀 그렇다 보고,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사실은 요실금 시술은 저만 해도 그 당시에는 비뇨기과 선생님들만 했던 수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광 쪽이라든지 요도 관련한 시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와 동반되는 다른 질성형을 한다든지 출산에 관련돼서 손상된 부분을 고친다든지 하는 거는 많은 숙련된 경험과 그 테크닉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러한 부인 성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로 인해서 탁과 선생님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저는 대한여성회음성형연구회 초대 2대 회장을 했었고, 그것이 산부인과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보니 환자를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성이 가깝다, 이러한 시술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20여 년 동안 이러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술기를 습득하고 레지던트 3, 4년 기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시술하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이라면 지금 말한 것은 다 소용이 없겠지만, 수술을 몇 건 배우고 예를 들면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그러한 시술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알고 병원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모두 전문가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수술들을 1년에 한두 케이스도 못하는 다른 분야의 산부인과 내에서도 난임이라든지 암 수술이라든지 기타 등등 산과 분야에 계신 분들은 조그마한 디테일은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된, 문제가 된 원인을 제공하는 질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시술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한번 잘못된 병원 선택이나 의사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재수술하면 된다라는, 누가 처음부터 수술이 잘못된 걸 생각하고 재수술을 고려하고 하겠습니까? 그렇듯이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